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일원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매거진 원입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의 저자 황대건 작가는 사랑을 뜻하는 하트 모양을 보거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걸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건 곡선이 주는 치유의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생각과 시선이 날카로우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기가 쉽지요. 곡선이 주는 치유의 효과, 오늘도 우리가 둥근 마음, 둥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아닐까 싶네요. 원기 106년 1월 넷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매거진 원에서 전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역시 매거진 원 새로운 가족을 모셨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은혜로운 원불교 소식을 전해주실 분 바로 문화사회부 조경원 교무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훈훈한 원불교 교화 현장은 물론 은혜로운 원불교 소식들 많이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매거진 원을 통해서 원불교 소식을 전하게 될 조경원 교무입니다. 방송으로 원음 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과 인연이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미국 종법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이 교단 내적으로는 원불교 최초의 해외 종법사라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미국 종법사 임명이 갖는 의미 또한 남다를 것 같은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실제 대외적으로는 이번 미국 종법사 임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미국 종법사 임명을 두고 대외 언론 기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파격적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대개 그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는 유일하잖아요. 단 한 분이서 이제 그 종교를 다스리는데 이제 각 지역별로 종법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 영역을 그 영역을 어떻게 보면 나눠준다는 의미 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종법사 임명에 대한 대외적인 시선들을 이렇게 직접 들어보고 나니까 이 미국 종법사 임명이 앞으로 우리의 이웃 종교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웃 종교는 미국 종법사 임명에 대해서 좀 시선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갖는 위상에 대해서 종교마다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그 주법으로서 원불교를 주재하고 또 대표하는 지도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시에 또 원불교의 유연성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 브리핑 첫 소식으로는 미국 종법사 임명을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심과 반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정부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실무협의회가 진행이 되었다고요? 네, 정부와 종교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실무협의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실무협의를 통해서 종교시설의 합리적인 방역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난 1월 18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좀 방역 지침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과거에는 2.5단계의 경우에 그 방송 촬영을 할 경우에는 20명에 한해서 종경이사를 허용해 줬는데 네.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변경된 방역 지침은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종경이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게 10%라는 게 굉장히 적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대형 장소나 대형 종교에서 10%면은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좌석수가 뭐 2,000석, 3,000석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라고 하면 200명, 300명 대회. 다만 그 좌석수가 적은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사실 10%이긴 하지만 과거의 어떤 방역 지침보다는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회, 정규 예배, 미사 등 정규 종교 행사의 대면 진행이 허용된 거지 전체적인 종교 행사가 대면으로 허용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규 종교 행사는 허용했지만 그 외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나 행사 등은 현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법회나 천도제, 또 월초기도, 좌선 등은 뭐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사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모임이라든가 뭐 행사, 또 성가대 모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모임은 조금 아직도 금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일부 대면 법회가 허용이 된 만큼 더욱더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게 또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일기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 소식이 들리던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떤 앱인가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불교 정전 마음 공부 훈련을 점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바로 엠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엠볼은 원불교 일기법인 상시일기와 정기일기, 일상수행의 요법과 정기 상시 훈련을 언제 어디서나 교법에 대조해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공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특히 공동 개발자가 교무님들로 구성이 됐어요. 네. 정현기 교무님 또 박세훈 교무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일기를 써온 경험으로 또 그 바탕으로 해서 스승님들께 문답 감정을 또 그 한 경험으로 교법에 맞는 사실적인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공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엠볼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유튜브에서 엠볼 앱 사용 설명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첫 시간 함께한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원불교 홍보와 공부를 담당하는 담당자거든요. 교단의 담당자로서 원불교 소식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까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원불교 소식을 대표하는 매거진 원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고민 해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원불교 소식을 전달하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은혜롭고 알찬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부 조경원 교무와 함께한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2020 원불교 생명윤리 세미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의 삶과 죽음, 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만큼 2020 원불교 생명윤리 세미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불교 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원불교 생명윤리연구회와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제안하고 기획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영전 교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전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의학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0 원불교 생명윤리 세미나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직접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먼저 생명윤리, 어떤 학문이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말 그대로 생명에 관한 윤리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윤리적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고민하는 학문이에요. 네, 쉬운 학문은 결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예로 들었을 때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백신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접종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들도 생명윤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윤리에서 자원의 배분의 문제는 오랜 동안 논의되어 온 이슈입니다. 이건 분배의 정의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초점인데요. 이를테면 백신이 처음 들어와서 요구하는 수보다 적을 때 누굴 먼저 맞추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명윤리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이 먼저 맞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을 더 먼저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백신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하셨어요. 근데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러한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동기나 뭐 기획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명윤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사회에서는 윤리적인 문제의 주축이 되는 종교계에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도에 낙태죄 처벌 헌법 불합치 대법원 판결이 났었는데요. 네. 그때 각 종교계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제 묻는 문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불교계에서 각각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원불교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혹시 우리 교단이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소홀했던 건 아닌가,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의견에 합일이 없었던 건가, 생명주의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던 제가 한 10여 분이 같이 모여서 생명윤리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낙태를 주제로 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심포지움으로 발표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그 행사의 연속선상에서 연명의료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달 모여서 이제 10명의 위원들이 매달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12월 24일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발표하고 고민하면서 원불교적 생명윤리에 관한 그 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도 기획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 원불교 생명윤리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총 3가지 섹션으로 진행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삶의 다른 이름,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원불교적 탐색이라고 이제 저희가 주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현장에서 질문입니다. 현장에서의 그 실제 문제를 드러나는 과정인데, 암과 끝까지 싸우는 현장의 의료인들, 대표적으로 최은정 위원님이 발표를 해주실 때, 그때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싸우시는 그 외과 의사의 목소리, 또 두 번째는 생명보다는 맞이하는 죽음을 고귀하게,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호스피스 병원장이신 김인진 위원님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시각이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질 수 있는 갈등이나 윤리적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질문하다,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세션은 법과 제도,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문제점들을 각각의 세 분의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호스피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연명으로 결정법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강지수 간호학과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연명으로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내용들은 최동문 위원님,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과장님으로 계시는 이준현 위원님이 현재 지금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세계 각국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의미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사실은 심포지엄의 이 세미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장의 문제와 사회적 제도 속에서 우리 교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교도로서 어떻게 이것을 자기 수행으로 체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네. 엄승준 교수님께서 죽음의 과정에서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수행력의 문제를 우리 교리에 기반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원영상 교수님께서는 원불교적 입장에서 존엄사에 대해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죽음을 통한 선업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의대 강현석 교수님, 생명윤리연구위원님이시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분해서 문제와 현상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윤리 연구를 쭉 해오시면서 아쉽거나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사회적 관심이나 사람들, 대중들의 어떤 관심과 이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구나, 혹은 학문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중의 관심은 실제로 저희처럼 먼저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조금 더 이런 연구에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마 정책적인 연구 수행의 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명윤리 연구회는, 원불교 생명윤리 연구회는 각자 생업에 몰두하는 출제과자의 자발적인 공부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농담으로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뭐 하고 있나, 하지만 즐거워서 한다,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하거든요. 네. 서로 좋아서 서로 공부하고 싶어서 매월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수준으로는 심도 깊은 연구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교단 차원에서의 생명윤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론, 교리적 내용에 충실한 연구만을 중점으로 하는 연구진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년 연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에 바탕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해서 결과물을 내고 이걸 공유하고 토론하고 하는 다양한 방식의 이러한 접근들이 사실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사회적 관심을 풍부하게 하면서 저희들처럼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좋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책적인 연구진 양성, 그리고 계획적인 연구의 수행,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회와 동반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명윤리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좀 어렵기만 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보니까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 원불교 생명윤리 세미나를 기획하고 함께하신 김영전 교수의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매거진원에서는 새해 인사 릴레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복된 마음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원불교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원불교에는 4개의 제가단체가 있죠.
바로 봉공회, 청운회, 여성회, 청년회입니다. 그중 오늘은 원용희 봉공회장의 새해 인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었던 평범한 생활, 각종 법회, 단회 등 소소했던 일상이 그리워집니다. 지난해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함께 해주시고 각 교구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대구 경북 소방공무원 식사 제공, 식료품 전달, 안성 수해지역 밥차, 세탁차 운영 등은 많은 활동을 해주신 봉공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하여 집중호우, 산사태, 수많은 플라스틱과 쓰레기산 등은 지구의 재생 능력을 위협해가고 있습니다. 원기 106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명 살림 운동인 탄소 배출 줄이기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데 봉공회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봉공단을 발굴해 국내외의 봉공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봉공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탁차를 이용하여 취약계층의 봉공 세탁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라고 하신 대산종사님의 말씀 받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용현 청운회장이 전하는 새해 인사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청운회장 김용현입니다. 원기 1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지난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시간들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반드시 종식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방역에 협조하면서 기다리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은님 은혜 속에서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청운회는 목적 사업인 인류 개진 운동과 인류 보본 운동을 양대 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류 개진 운동은 새삼 실천당 활동, 도덕 발행 대회를 통하여 교법을 널리 선양하는 동시에 교법을 생활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본 운동은 청운회 법인인 청운보훈동산을 설립하고 산하에 노원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양로원, 어린이집 등 17여 개의 기관을 운영하여 보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운회의 주요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 산상기도와 군종교구 지원, 법인기도, 전국 청운회 훈련 등은 꼭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청운회에 애정을 갖고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시국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방역 대책을 잘 지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건 참 당연한 일이면서도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 서원의 첫걸음을 내디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기 105년 출가한 신규 교무님들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부임지에서 첫 법회를 보고 부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법회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시작의 발걸음을 영상으로 담아 매거진원에 보내주신 신규 교무님이 계십니다. 법신불 사은님 앞에 세운 큰 서원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부임지에서도 법열과 은혜로 더욱 충만하길 염원드립니다. 바로 그 영상 함께하면서 매거진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목동교당 교수님들. 이번 원기 106년 새로 부임받은 양자훈 부교무입니다. 신축년 한 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복 많은 하루들 되기를 기원합니다.